5월 28일 똑딱이 주식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 장은 특히 HBM, AI 연계성 종목에서 변동성이 많았죠.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솔브레인, 코아시아, 가온칩스 등의 강세가 있었고요. 장 막판에는 HBM 소재 국산화 가속 기대감으로 ENF 테크놀리지의 주가가 급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여전히 증시 중심에는 아직 AI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특히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경우 HBM 품질 검증 실패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5월 초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 지수가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조정 눌림을 보이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비록 코스피 종목이지만 코스닥의 주도 시세, AI 반도체와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코스닥이 살아나려면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어제 회복해줬던 5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비탄력 흐름에서도 그래도 지켜주면서, 지지로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위쪽으로는 자꾸 막히면서 위로 올라가는 힘은, 즉 탄력성은 여전히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약간 마이너스로 끝났죠. 삼성전자가 5일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회복해주는 그러한 흐름은 있지만 위쪽에서 이제 20일, 60일 이동평균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막히면서 탄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지수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보셔야 돼요. 자, 어제 74,000원에서 저점을 찍으면서 급반등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74,000원 접근에서는 저가 매수의 욕구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 거죠. 따라서 지금 위치에서는 주가가 다시 아래로 밀린다고 해도 다시 저가 방어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다만 위쪽으로도요, 주가가 반등에 들어간다고 해도 요 직전 고점, 그러니까 81,500원 전후입니다. 직전 고점 전후에서는 다시 매물 공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통상 저점을 낮추면서, 자, 이번에 저점을 낮췄죠. 여기 저점보다 낮아졌었죠. 저점을 낮추면서 반등할 경우에는 전고점에서 저항 공방이 존재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상의 한계점을 넘어서 다시 시장 주도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가시화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역시 HBM 시장에 대한 진입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HBM3E 12단의 승부수를 걸든 NCF를 MUF로 공정 전환하든 간에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래저래 12단 양산화를 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NCF 고도화에 대한 성공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지만은 이게 시간적으로는 빠른 길이긴 하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TSMC가 짜증을 낼 수는 있어요. TSMC가 짜증을 낼 수는 있지만은 엔비디아가 이제 GPU를 설계를 하고요. TSMC가 이제 파운드리 하는,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는 이런 하나의 라인이 있잖아요. 자, 이 하나의 라인을 이렇게 놓고 보고, 자, 또 하나의 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삼성의 HBM을 가지고 삼성이 파운드리를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의 라인을 또 하나 존재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라인에다가 삼성의 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TSMC가 짜증을 내더라도 엔비디아로서는 이상의 두 개의 라인을 갖기를
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삼성의 HBM 품질 검증의 통과가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삼성의 HBM 이 품질 검증만 통과가 된다면은 바로 이러한 라인으로 삼성이나 엔비디아가 협상을 해서 구체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인터포저 위로 이제 GPU하고 HBM3를 얻는 2.5D 패키징 작업을 엔비디아는 TSMC 이외 삼성에도 맡겼죠. 자, 이 역시 2.5D 패키징 작업이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TSMC만으로는 부족하다, 안 된다. 그러면서 삼성에게 맡겼듯이 이러한 라인에 대한 구축 역시요. TSMC, SK 하이닉스 라인 이외에 삼성전자 라인 하나를 또 하나 추가시키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 급증 그리고 고도화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엔비디아가 두 개를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설득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삼성도 이거를 염두해서 엔비디아와 접촉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체화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한계치를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사업을 이제 구체화 시켜가지고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바로 그러한 부분인데 말이죠. 삼성은 이제 업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차세대 저전력 D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올 하반기부터 양산을 할 계획입니다. 자, 온 디바이스에 적합한 D램을 삼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은요, 스마트폰, TV, PC 등의 가전, IT 기기 등으로 온 디바이스 AI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의 온 디바이스 AI 구체화, 성장 궤도 역시,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타면서 이 궤도를 탈 경우에는 역시 삼성의 주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 오늘 온 디바이스 관련주 솔브레인 그리고 코아시아 그리고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보였는데 이런 솔브레인 가온칩스 같은 삼성과 연계된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바로 이러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네요. 자, 삼성이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네요. 오늘 하루도 매매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